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사 리뷰 관련해서 국민일보에 이제 이런 기사가 떴는데, 야영하듯 50대 엽사총 맞아 숨져 멧돼지인 줄. 엽사는 이제 사냥꾼이죠, 사냥. 이제 멧돼지인 줄 알고 뭐 했다는 건데, 기사 읽어보면 경북 의성군 한 공원에서 야영하던 50대 남성이 유해조수 엽사의 엽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비박을 하던 A씨가 유해조수 엽사 B씨 총에 맞았다. 비박가 뭔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 이제 피해자죠. 사망한 분이 그 흰 비닐을 덮고 바닥에 누워 있었던 걸로 이제 알려졌다는 건데, 이제 가해자죠. 가해자 B씨. B씨는 이제 멧돼지를 잡던 중에 적외선 카메라에 찍힌 A씨를 진정으로 오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경찰 조사 결과고, 총알을 발사한 과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자 B씨는 멧돼지를 놓쳤다고 생각하고 다른 장소로 옮겼다. 하지만 당시 총에 맞은 A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나흘 뒤인 28일 일반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A씨 이제 피해자죠. 피해자는 경기도 파주 출신으로 자전거를 타고 비바크를 하며 전국을 다니는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참 이렇게 인생 허망하죠. 그날 국과수 보건 결과 A씨 시신에서 총알이 나왔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CCTV 등을 분석해서 B씨를 붙잡았다. 우리나라 경찰이 또 이 사람 잡고 하는 것도 엄청 잘하거든요. 열심히. 그래서 또 경찰은 곧바로 B씨의 수력 자격증과 총기 등을 회수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했겠냐는 거죠. 처음부터. 이거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뭐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A씨하고 B씨가 원래 이제 원한 관계에 있어. 그냥 이건 소설이에요, 소설. 근데 이제 사람을 죽이고 고의로 총을 쏴가지고 쫓아가서 A씨를 막 쫓아다니다가 A씨가 이제 비박하고 있는 걸 딱 보고 B씨가 총을 쏴서 고의로 총을 쏴서 죽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실수로 죽였다. 나 그 사람인지 몰랐다. 멧돼지인 줄 알았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하는 게 살인이 살인. 살인을 검토하고, 그게 이제 살인이 성립하려고 하면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고의로. 근데 이제 고의가 아닌 실수로 하는 게 이제 과실은 과실. 그래서 여기서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서 그랬잖아요. 그럼 업무? 이 사람이 무슨 업무?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는 거 보통 이제 업무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형법에는 형사적으로 업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 행위자의 어떤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행해지는 거. 여기서는 이 B씨가 총기, 그러니까 엽사죠, 엽사. 수렵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그 유해 조수를 잡기 위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그 사냥이라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업무라고 본 거예요. 그 과실은 뭐냐면 주의 의무 위반인데, 그 이제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과실로 피해자인 A씨가 사망의 치자가 이를 치자인데, 근데 이거 가해자 B씨의 업무, 사냥이라고 하는 업무, 그 과정에서 실수한 거,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분명히 경찰들이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한 게 아닐까? 라고 의심하면서 수사를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살인의 고의라고 하는 거는 그 내심의 사정이죠, 내심의. 딱 해서, 나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의범하고 과실범, 살인범하고 업무상 과실치사하고는 형량이 다르거든. 근데 그 고의는 내심의 사정이잖아요. 그럼 내가 고의로 죽였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실수로 죽였다고 하겠죠. 근데 역으로 이제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는, 처음부터 실수한 게 맞네,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분명히 고의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가해자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그러니까 내심의 사정이기 때문에 여러 다른 정황을 가지고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증거가 하나도 없어. 가해자하고 피해자만 있었어요. 근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였는데 그걸 본 사람도 없고, 그럼 뭐 각각 다투다가 그냥 뭐 내가 막 이렇게 서로 막 다투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칼이 스쳤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죽은 거다. 실수로 이렇게 했다고 하겠죠. 근데 이제 막 피 풀린 양이 너무 많고, 그 피 때문에 그 실수면은 예를 들어 싸우다가 실수면 빨리 병원 가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차량 뒷좌석에 피가 엄청 막 흥건하게 있을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럼 상체 칼로 찔렀다고 하면 이제 그 상처가 난 깊이, 자상 같은 그런 거 막 종합적으로 봐서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겠죠. 이 건도 보면은 맨 마지막 단락에 가해자 B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총을 쏜 후 멧돼지가 도망간 걸로 알았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A 아까 소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피해자하고 기존에 이제 아는 사이였고, 그래서 내가 A를 죽이는데 성공했다라고 다른 지인한테 예를 들어 문자를 보낸 게 있다든가 그런 게 확인이 되면 이제 이 사람이 고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거짓말이 되겠죠. 그리고 사체 은닉정황 별개의 죄거든요. 고의로 했든 실수로 했든 이제 사람이 죽었어. 그거를 막 숨기려고 하는 그런 정황이 있었는지 이제 판단을 해봤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닌데 별개이기 때문에. 근데 막 자기가 이제 의도적으로 살인의 고의로 한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그 시신을 막 숨기기 위해서, 자기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뭔 짓을 했겠지. 그런 정황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멧돼지 진짜 여기 수사 사항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했을 때 그 안에 이제 무슨 내용인지 저희들 알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그 문자 내용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 피해자를 죽이려 한 그런 정황은 못 찾아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봤을 때 고의를 1차적으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과실.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업무상 과실 관련해가지고도 너 너무 억울하다. 실수를 했는데 내가 이 사람도 아니고 멧돼지로 알고 이렇게 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이런 거는 그러면 과실이 부정되면은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과실이 없으면은 무죄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과실은 뭐냐면 이제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이런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의 어떤 주의를 가지고 내가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거는 사람이지만 멧돼지로밖에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든가 그런 거면 이제 과실이 부정되면 이제 무죄가 될 수 있죠. 일전에 이제 저희 영상 올린 것 중에서 업무상 과실 치상이었죠. 그거는 차를 끌고 가는데 갑자기 이제 술 취한 사람이 차에 끼어들었다. 속도도 천천히 가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차량이 직접 충격된 건 아니고 자기가 이제 술 취한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이제 차량에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늦추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그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제 과실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뛰어들 거라고 누가 예견을 하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고속도로, 그다음에 육교 밑에, 그다음에 적색신호, 이럴 때 사람이 등장할 거라 이제 예상을 못 하잖아요. 그런 걸 행위자한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야. 과실이 부정되고, 그러면 이제 무죄가 될 수 있는데, 요거에서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불구속 입건했다고 하니까 아직 이제 이후에 그 과실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경찰 단계에서 송치했는지 여부, 그리고 검찰에서 기소했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야말로 입건, 사건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도 이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근데 일단은 이 사람한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